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머스크 마약 희생양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상승세 주춤하는데요. 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중대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시장은 조금 우울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저께 선물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되어졌던 것처럼요. 자, 오늘 그렇게 예상대로 빠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 보이시죠? 자, 마소 오늘 0.23 빠졌습니다. 항상 늘 이런 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애플 1.40%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0.39 빠졌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제는 빠지는 흐름세는요, 확실히 이전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뭐 140대 초반, 140 거의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전에는 엔비디아도 빠질 때는 많이 빠져서 $100 초반까지 떨어지고 막 밀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탄탄하게 다 다지고 다 올라왔죠. 그래서 엔비디아 굉장히 견고하고요. 오히려 전고점 뚫고 가면서 굉장한 흐름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은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고요. 계속 자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를 미국에 우리가 여러분 왜 미국 주식을 하냐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각자가 이런 펀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401k가요. 그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주식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좋은 기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바이 앤 홀드 하고 있으면요. 그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업, 혁신적인 기업, 특히 기술적 기업들은요 더 많이 오른다고요. 다른 어떤 안정적인 기업보다도요. 그러니까 마소를 보시라고. 마소가 뭐 하루에 뭐 이게 그 앞으로 1년, 2년 동안 뭐 5%로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얘가 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천천히 계속 우상향하는 거잖아. 안정적인 거요. 근데 뭐 엔비디아랄지 기술 혁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뭐 앞으로 10배가도 가능한 그런 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서 가져가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테슬라 넘버1, 엔비디아 넘버2 외치고, 그리고 뭐 주변에 주식들, 뭐 M7 주식들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해왔던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 새롭게 또 부상되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요, 계속해서 자산이 쌓이는 구조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난다고요. 마치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왜 오릅니까? 우리 뭐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시면 다 한 채들 갖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냥 갖고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몰기지를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내 집 마련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시간 지나보면 20년, 30년 지나보면 그게 커져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어떤 부동산 상승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기업들은 뭐 10배가 가고 5배가 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형성에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리고 아마존도 보세요. 0.59죠. 아마존도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구글도 0.46 빠졌고요. 메타 0.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M7 전부 다 빠졌고요. 오늘 테슬라는 3.8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이 크죠. 뭐 혼자 많이 계속 오르는가 하면은 또 혼자 떨어질 때 조금 더 떨어지고. 그게 테슬라가 그만큼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워낙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보고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장점을 보고 가시면 돼요. 그만큼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주는 그 어떤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요. 그냥 길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오늘 좀 빠졌어요. 1%대, 뭐 혹은 3%대 사이에서 다 빠지고 오르고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어제도 말했지만 트럼프가 G7까지 포기하고 돌아가서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그 시기에 온 겁니다. 그 이따가 한번 매크로에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즉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미 정부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예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가 그 G7 정상 모임에 자, 이미 남은 일정을 다 포기하고서도 바로 일찍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떠나면서 이제 왜 먼저 일정을 취소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제가 어저께 다 정리를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 예상을 다 해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예상해 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타이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요. Potential US Military Strike on Iran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에게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이 직접 공격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란을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선제 공격이 나왔고, 자, 미국은 방어, 즉 이스라엘에 날라오는 이란에서 날려보낸 미사일들을 소위 말해서 아이언돔이랄지 미국도 그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이 항공모함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방어적이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G7을 정리하고 일찍 조기 귀국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거는 미 합중국, 즉 소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미국의 수장이 뭔가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옮긴다라고 제가 예측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죠. 사실 그런 게 아니면요, 굳이 트럼프가 일정을 이 미 G7이라고 하는 일정 예약돼 있는 거를 이런 결례란 말이에요. 그걸 그만두고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가, 즉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긴급하게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에 지금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그 전에 뭘 요구했냐면요,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청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대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입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그 작전 이 사령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령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움직이고 군사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건요,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시 상황, 굉장히 그 상황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결단을 이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또 빨라도 안 되고 그 적합한 시간에 군대들은 다 도열해 있고 준비가 돼 있잖아. 비행기가 이제 날아갈 것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뭐 타이밍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통 이 작전 시간도 뭐 밤이면 밤, 저녁이면 저녁 이런 식으로 다 때가 작전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거, 이란을 향해서, 자, 그 군사 행동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 전에 지금 뭘 요청했냐면은 바로 이란의 종교 지도자죠, 이 하메네이에게 그냥 완전히 무조건적 항복을 하면 때리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건데 미리 기회를 주는 거죠. 트럼프가 항상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원래 개인적으로 사업가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다 협상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윽박지르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극도로 전쟁을 하고 군사행동하는 것 자체가요, 원래 트럼프가 그 피부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그냥 사업을 해왔고 모든 걸 부동산이나 협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강압적으로 뭔가 군사를 동원한다, 이거는 본인하고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작전 하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도 보면 만나는 거 보세요. 이전에 어떤 대통령이 만났습니까? 바로 그냥 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가능하면 무기를 쓰지 않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하메네이한테 최종적 경고를 내렸죠. 서렌더 하라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란의 독특한 정치 구조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 수장이 있고 실제로 세속 정부를 꾸리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하메네이, 이란 같은 경우는 정교 일치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이 하메네이의 권위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종교가 이 소위 말해서 이 정교 일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든 그게 불교든 그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돼서 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요 그 종교라는 게 이 자칫 잘못하다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성과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냥 종교의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예상치 못하는 대로 막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자살 공격 나오고 다 그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하메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 군사 지도자를 다 무너지니까 이 하메네이가 나와서 방송에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압도적인 소위 말해서 그냥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막 경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는 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더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뭔가 꼬리를 낮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죠. 아예 이참에 하메네이까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정부를 새로 바꿔버린다 이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해드렸죠. 자, 지금 근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받는다? 이걸 안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아래쪽에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까지 글을 내려가냐면요. He's an easy targ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메네이죠. 이 하메네이가 He is an easy target. 굉장히 쉬운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거하는 거 손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He is safe there. 지금은 이란 북부 지역에 지하 벙커들하고 숨어 있는 거 안전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안전하게 있겠지만 그럼 뭐라고 합니까? We're not gonna take him out 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안전한 데 있겠지만 지금 kill 이게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장 죽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At least not for now.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뭐 죽이거나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제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이란 이게 not for now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항복해서 나오면 더 이상 피를 부르진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 타이밍이 오렌지 컬러를 하려면 after declaring take control over Iran's airspace죠.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에어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공중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공중을 total control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영공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을 선포한 후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군이 작정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호메네이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 종교 지도자. 자, 여러분 지금 어저께 그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국은 결국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호메네이 종교 지도자 제거하고 그리고 이란에 있는 이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핵이 지금 뭐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러다간 잘못하다간 정말 이란이 그 핵무기를 비슷한 걸 조그만 거라도 이스라엘에 떨어뜨리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제 공격 때려버리고 미국도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만약에 무조건적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핵시설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간다면 이 종교지도 하메네이까지 제거하겠죠. 이렇게 되면요. 이란의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새 정부를 세웠듯이 이란하고 친미 쪽에 새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란까지 새 정부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긴장하고 반발하고 있고 통화도 트럼프랑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차하면요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참에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의 지금 소위 말 본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중동의 악의 축은요 그냥 뭐냐면은 바로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지금 오만 쪽에 그 지금 테러리스트 지점들 돕고 있죠. 그리고 또 뭐 곳곳에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악의 축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란
이란도 이제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종교하고 이게 일치가 돼가지고 자꾸만 이 소위 이념적으로 접근해버리고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거해버리자는 거죠. 여기에 일반 정부를 세워버리고 좀 더 이제는 사우디나 뭐 이 아랍에미리트나 이 소위 중동 지역이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쓸데없이 이 이슬람의 종교와 일치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최종 결단이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요. 아마 제 영상이 올라갈 쯤에 트럼프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군사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어저께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테헤란에서. 그래서 막 지금 허둥지둥 다 떠나고 있는데 일단 그 비행기가 못 뜨니까 전부 다 육상으로 이동하고 있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전면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즉 미군이 침공을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란을 아예 그냥 이참에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원했던 점이고, 왜냐하면 이걸 또 살려두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계속 어렵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이란을 손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 뭐 또 잘못 읽고 있니, 뭔 헛소리 하니,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자꾸 극우 유튜브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소설 쓰는 거 좀 듣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테슬라 정보를 정확하게 다 드리는 것처럼요, 그런 정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건요, 다 민주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대한 독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림없이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자꾸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만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걸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보수화되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연세 들면 들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그런 식으로 빠지는데, 요즘처럼 이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극우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짜집게 하고 자꾸만 가짜 정보를 만들고 막 이 상대를 악마시키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미국에 나와 있으면요, 정보가 더 객관적으로 자꾸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 여러분, G7을 지금 일정을 포기하고 넘어오는 건요, 트럼프의 최종 파이널 디시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막 극우 유튜버 이런 친구들 어제 댓글에도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이재명을 안 만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 그런 공상과학 소설 쓰듯이 헛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중대한 결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이제 정권을 확 뒤집어 버리면 훨씬 손쉽거든요. 왜냐하면 성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가신 부분을 군사를 적용하는 건요, 마지막 결단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위기 전쟁 상황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에 트럼프가 이란을 치라고 결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최종 무조건적 항복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항전한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결국은 때려버리겠죠.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가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일론 머스크를 마약쟁이로 몰아붙였던, 자, 레거시 미디어들, 이제 또 이런 걸 보면은 또 쏙 들어가죠. 자, 여러분, 참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마약했다라고 그게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자, 마약 테스트를 최근에 한 자료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가요, 마약 테스트를 언제 했냐면요, 6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7일이죠.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인가요? 그때 막 마약 난리였지 않습니까? 이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막 퍼뜨렸죠. 그것도 레거시 미디어들, 막 큰 미디어들이 싹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 머스크를 마약했다고 왜 도대체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거는 정치적인 것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거라고 그때도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 자, 이번에 이 데이터가 머스크가 직접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자기가 얼마 전에 6월 11일 날 마약 검사를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포스팅을 했거든요. 여러분 왼쪽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마약 테스트 받은 이 전체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면요, 테스트 결과들이 모든 마약 관련된 걸 다 했어요. 보시면요, 엑스터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코케인, 제일 심한 코케인, 케타민 뭐 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뭐 마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약 뭐 있지만 지금 아래쪽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마약들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음성적으로 또 막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마약들 전체 검사 다 했거든요. 다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 나왔고요. 자,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 보십시오. Everything was negative라고 갔죠. 머스크가 직접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면요, 머스크를 마약쟁이로 몰아붙일 때 꼭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그때 머스크 그 마약 얘기할 때도 주가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주가가 막 정말 100불대까지 떨어지고 그랬다고요. 머스크가 마약인 것처럼. 그때 비즈니스 인사이더인가 뭐 그때 그 친구들이 먼저 퍼뜨렸죠. 그러면서 그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언론에 한번 나오면 미국에서도 한 2, 3주 동안 돌아다닌다 그랬죠. 재탕, 삼탕 막 쓰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한민국도 몇 주 동안 그게 계속해서 마치 귀신이 따라다닌 것처럼 뭐 계속해서 또 반복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마다 막 요즘 같은 경우는 왜 이 메이저 언론 나오게 되면은 또 이게 SNS에 돌고 또 유튜버들이 빨리 하는 사람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사람 늦게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쇼츠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재탕, 삼탕, 사탕, 오탕 뛰니까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머스크가 마약했다 이런 얘기들이요. 이미 벌써 철 지나고 지난 얘기인데도 벌써 아직도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스크의 마약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스크는 지금 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개 기업이 아니잖아요. 특히 스페이스X, 뭐 이 테슬라, 이거는 대표 기업인데 특히 스페이스X 같은 이런 우주산업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선 한번 우선이 발사도 잘못 발사돼 보세요. 여기에 CEO인데 잘못 발사하다가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우주 비행사들이 사망한다,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고 전 세계적인 창피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게 우주선이 폭발해 버린다, 쏘았는데 로켓이. 그러면 그게 또 그 주변에 입힐 그 파장, 문제, 이런 것들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당국들은요, 이런 CEO들에게 불시에 검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런 마약 테스트를 해요. 실제로 이런 기업가들 중에 돈 흥청망청 쓰면서 마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그 랜덤하게 갑자기 테스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도니까 6월 11일 날 단행되어진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그 테슬라 주가를 공매도 세력들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게 바로 공화당, 즉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가 흘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머스크 시기 질투해가지고 흘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들이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면서 마치 머스크가 마약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질 안 좋은 사람으로 딱 변모시켜 버리죠. 언론을 땅땅 때려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 내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하고 결국은 머스크가 나가고 나니까 비난 나오고 결국은 머스크가 완전히 화가 났잖아요. 트럼프랑 땅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랑 끝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중재를 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자, 이 트럼프 행정부 내, 즉 공화당이 보수잖아요. 근데
보통 보수는 괜찮아요. 근데 보수 중에 극우들이 있다고, 극우 보수. 근데 극우 보수들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베논하고 이 극우 보수의 유튜버들하고 스피커들이 있다고요. 걔네들은요, 소설을 써요, 소설을.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퍼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계 2세들, 1.5세 유튜버들이, 퍼나르지 않습니까? 그걸 유튜브 하게 되면 이걸 한국 그구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쓴다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것을 듣고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러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요, 저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베논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격 딱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마약쟁이가 지금 마약 조사 들어간다. 너 철저하게 털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베논이. 제가 베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극우놈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트럼프도 썼죠.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도. 갑자기 둘이 싸울 때에 트럼프도 마약 그거 한번 검사해봐야 된다. 득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그거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거잖아. 너는 이미 이 소위 말해서 이 젊은 애들 그때 왜 성상납 받은 그거 아니에요? 딱 올려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거 다 지웠잖아요. 지금 화해를 시키면서요. 자, 여러분.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머스크를 일단은 사장시켜버리겠다. 이런 거죠. 모래밭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상대가 머스크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상대는 트럼프죠. 그러니까 서로 제가 말했잖아요. 호랑이 대 사자라고요. 고수 대 고수라고요. 서로가 이거는 잘못 휘둘르면 죽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요. 너무 희생이 크니까 워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 이 머스크를 마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완전히 집 눌러버리려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썼는데 그거 테슬라들 안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랜덤하게 검사하는데 어떻게 걸리냐고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장 가보면은 그 싸움까지 붙으면 트럼프가 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 결과가 다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당분간 말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1년, 2년 지나보세요. 또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면서 공매도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때가 되면 나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철새구나, 때가 되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가 다 모아졌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 다 모아졌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베스트셀링 전기차, 자, 최고 많이 팔린 전기차 순서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데이터가. 자, 1등이 모델 Y, 2등이 모델 3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래쪽에 막대그래프 나오죠. 1월부터 4월까지 모델 Y가 25만 9천 대 넘었습니다. 압도적이죠. 가장 압도적입니다. 2등이 모델 3예요. 14만 3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이 모델 Y, 모델 3. 독보적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매출이 바뀌면서 사실 2월달, 3월달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압도적이에요. 올해 2월달 많이 전환되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 Y가 독보적이고요. 모델 3도 14만 3천 2등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BYD 보십시오. 12만 7천 대. 그 다음에 울링 미니, 이거는 완전 500불짜리 완전 미니 두 좌석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데 12만 5천 대를 팔았죠. 그리고 지일리도 있고 또 샤오미 SUV가 있고 중국 내에서 다 판 겁니다. 자, 아무튼 BYD도 아래쪽에 BYD 관련된 거 조그만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국 회사들이 밑에 포진돼 있고,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해서 독보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하고 모델 3가 이렇게 독보적인데 이걸 아래쪽에 중국 회사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게 차별점이 있냐면요. 모델 Y는 전 세계의 다른 전기차, 즉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자동차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가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보면 테슬라가 스타팅 프라이스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모델 Y입니다. 자, 모델 Y가 가장 비싼데 가장 지금 많이 팔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How many of these Chinese
이 전기차가 profitable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중국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파는데 가격은 저렴하게 파는데 얼마나 이게 수익이 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과 수익이 거의 안 나는데도 그냥 내다 팔고 밀어내게 한다 그랬죠. 마일리지 안 팔리는데 마일리지가 제로인데도 중고차로 둔갑해가지고 밀어내서 전 세계에 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새 차를요. 그런데 그런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얘네들은 그냥 그 출혈을 하면서도 일단 시장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애들 죽이고 나면 내가 살겠다 이런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요,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는데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회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문 닫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요런 지금 이 데이터들 보면요, 여전히 독보적인데 아마 이번에 원래 모델 Y가 이 트랜지션 기간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벌써 30만 대 벌써 돌파했겠죠. 1월부터 4월까지요. 그러니까 올해 그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머스크 트럼프 이슈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브랜드 데미지도 있고 하면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보적인 1등이다. 올해도 뭐,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 전기 모델 Y가 잘 팔리는 건요, 테슬라 차가 독보적이에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타보면 안다고요. 타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애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다른 그냥 일반 노트북 쓰다가 애플에 소위 맥북을 쓰면은 깜짝 놀랄 듯이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의 이 메가팩, 자, 이번에 또 프랑스의 Renewable Power Partners 네온인데, 프랑스의 또 신재생 에너지 생산 회사죠. 자, 이 회사가요, 직접 운영하는 테슬라의 메가팩, 무려 3억 달러치 메가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뉴 300 밀리언 테슬라 메가팩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 메가팩을 어마어마한 규모죠. 3억 달러치를 직접 운영하는데, 이제 바로 그 호주죠. 퀸즐랜드라는 곳에 이게 이제 스테이지 1 프로젝트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2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테슬라 메가팩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이 에너지 쪽은요, 뭐 호주는 독보적이잖아요. 지배적이 압도하고 있는 거고요. 호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이 테슬라 메가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공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죠. 또 세 번째 공장까지 미국에 지금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미국도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메가팩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지금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 에너지 수요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려고 해도 그 지금 에너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금 뭐 한국도 이 소위 말해서 그 이제 AI가 지금 3년간 너무 뒤쳐졌잖아요. 지금 한국은 존재감이 없어요. 뭐 뺏길 건 다 뺏겨버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작정하고 올인해서 인공지능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정부가 주도하고 뭐 이제 해야 될 게 많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전기 공급을 얘기하더라고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라고 하는 게 계속 필요한데, 결국 지금 앞으로 이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 메가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가팩은 쓰임새가 계속 클 수밖에 없다. 아마 텍사스 공장 만들어주고 나면요, 지금 또 하나 만들게 될 겁니다. 뭐 중국에 이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유럽에다 하나 만들든지 아마 그런 방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